네, 메리든뉴 뉴스데스크 MBC 보도국의 박성재 보도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국 후보자 얘기가 다시 1번이네요. 해야 되겠네요. 다시 해야 되죠. 이 동양대 총장상, 표창장 이게 지금 논란의 또 핵심이 돼 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월요일 날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했을 때 네. 여기 나와가지고 1대 300의 대결을 벌였는데 1라운드가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2라운드, 3라운드가 있단 말입니다. 네네. 네. 오늘 지금 2라운드는 동양대 총장상을 네. 둘러싼 논란으로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데 네. 꽤 논란이 아주 과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팩트 체크네요. 팩트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그 청취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시간 순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저께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느닷없이 검찰이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를 압수수색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정 교수의 연구실과 사무실 같은 데가 압수수색에 포함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기자들이 막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 조국 교수의 딸이 다니는 부산대 의전원에 그 입시 지원을 할 때 네. 자소서에다가 봉사활동으로 대학 총장상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대학이 동양대더라 이거예요. 네, 엄마가 다니는. 예, 엄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취재를 해봤더니 대학교 때 무슨 상을 받았느냐. 2012년 대학교 때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중고생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다. 네. 여기까지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상을 받았어요. 표창장도 있습니다. 네네. 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을 제출한 했군요. 예, 네네. 이 제출한 표창장이 있고 이 표창장을 가지고 검찰이 와서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저희가 그 언론들이 뭐 MBC를 포함해가지고 최성해 총장을 막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저께. 네. 그래서 최성해 총장한테 언론들이 전화했더니 공통적으로 최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상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검찰이 학교에 와가지고 표창장을 보여줬는데 네. 이게 학교 표창장 양식과 다르더라. 그다음에 이 내가 상을 주면은 이 대장 상벌 대장에 기록이 된다. 여기에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데 네. 이 일련 번호 양식도 다르다. 네. 즉 우리 학교가 준 표창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어저께 오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검찰의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어요. 네네. 똑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아니 중고등학생들한테 총장 명의로 표창장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걸 총장이 어떻게 일일이 네네. 기억하냐라고 했는데 학교 측의 답변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양식에 기록을 하고 그 받은 사람 이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 없으면 없는 거라는 거죠. 아, 기록은 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네. 많이 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는 말은 사실 반론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 만약에 그 동양대 측의 말이 맞다면, 네. 자 그러면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간 거냐? 지금부터 약간의 이제 추정이 들어갑니다. 네. 딸이 봉사 활동을 한 거는 2012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정 교수 즉 엄마가 이 영어 영재센터의 센터장을 2013년에 했어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원장으로서 센터장으로서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2012년에 동양대에서 그 센터에 진 직원이 엄마에게 만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라는 진술이 하나 나왔어요. 아직은 이게 동양대 직원이 그 다른 기자에게 한 얘기래요. 네. 예, 뭐 그 언론이 거짓말은 하진 않았겠죠. 이런 그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추정이에요. 아직은 다 추정이죠. 추정이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뭔가 사문서 위조 내지는 이거와 유사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이라면. 정식 그 총장상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동양대가 지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오늘부터 교수 5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 착수를 했고요. 혹시 정말로 누가 교수랑 이 정 교수가 이렇게 뭘 해서 네. 논의를 해가지고 상장을 하나 만들었다. 네. 아니면은 원래 있는 줬는데 기억을 못 정말로 뭐 누락된 건지 뭐 이런 걸 다 하고 그다음 총장 직인을 관리하는 총무복지팀이라는 부서도 있답니다. 네네. 이 부서가 일을 제대로 한 건지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아마 검찰 조사보다 먼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동양대의 어떤 그 조사 결과 들어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더 이상은 추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팩트 체크입니다. 이 다양한 추측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2160번님 혹시 총장상과
봉사상이 완전히 별개인 건 아닐까요? 전은화님, 총장은 누구한테 어느 상을 줬는지 모르지 않나요? 이런 여러 가지 또 의혹들 보내주셨고요. 네, 총장은 누구한테 어느 상을 줬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리스트에는 다 남아 있다. 기록은 남아있다. 그 동양대 측의 해명에 따르면 네. 그렇다는 거죠. 좋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최성해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최성해 총장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네, 있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완전히 지금 화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뉴스의 중심이고요. 네. 지금 연락은 안 됩니다. 어디 지금 서울 어디에 계시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오늘 새벽에 네. 어제 오후에 이제 검찰에 소환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오늘 새벽에 최 총장이 검찰 조사받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 똑같은 취지. 내가 표창장 준 적 없다. 네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 딸의 총장 그 표창장 발급 권한을 자기한테 위임했다라고 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약간 심각한 내용이죠. 그 부분은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당시에 위임을 해줬다. 그러니까 위임했다고 다시 한번 말해달라라는 뜻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위임하지 않았지만 위임해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정반대 맥락이죠. 네. 네네. 만약에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밝혀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참고인 혹은 피의자로 곧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참고인으로는 갈 수는 있겠네요. 네, 이 그러면은 얘기 자체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아니면 청문회가 끝나고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네.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소환되는 그것도 참.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네. 이 와중에 유시민 이사장하고 김두관 의원이 어제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같은 날 한 네. 거. 그래서 한국당이 네. 이거 압박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냐, 뭐 청탁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냐, 네. 이 사안을 조작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네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네. 김두관 의원은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경북 전문대를 나왔다. 이 경북 전문대가 바로 동양대의 전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리고 총장을 잘한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고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려고 연락한 거다. 궁금해서 했다. 네,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유시민 이사장이 왜 걸었을까 이게 이제 관심의 초점이겠죠. 네. 유시민 이사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총장 잘한다. 진중권 교수가 네네. 그 총장 강의를 초청해가지고 강의 간 적도 있다. 네, 뭐 네. 그러면서 나는 언론인이다. 현재 그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있죠. 언론인이기 네네. 때문에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무슨 뭐 도와달라 무슨 청탁 같은 걸 하겠느냐 그런 적 절대 없다라고 네. 딱 그었습니다. 네. 그럼 최성해 총장은 어떤 인물이냐? 궁금하네요. 민주당이 네. 오늘 또 페이스북에다가 뭐라 썼냐면 조국의 임명을 반대한 교회 언론의 이사장이 바로 최성해다. 이 사람 태극기 아니냐? 네. 극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난성의 그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네. 그런데 2012년 대선 때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네. 이게 맞느냐 안 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또 아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해병대를 보냈대요. 이거는 뭐 또? 지금 논란에서 네. 진보 인사인 진중권 교수를 채용해 준 걸 보면은 네. 이 양반의 그 최 정치적 총장의 성향이라는 어떤 것이. 정치 성향이 뭐 특별히 어느 한쪽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마침 네. 제 개인적으로 동양대의 교수로 몇 년 계셨던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취재를 좀 전에. 하셨군요. 예, 네. 취재를 했죠. 보도국장도 취재해야죠. 네네. 그랬더니 그분 내가 최 총장하고 식사를 여러 번 했는데 보수, 진보 이런 걸로 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사람이다. 쉽지 않다. 영혼이 좀 자유로운 편이다. 영원히 자유롭다. 실제로 말하는 거 보면 그래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만 네. 보더라도 예, 하나로 규정하기 참 어렵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CJ그룹 3세죠. 이선호 씨가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려났다가 스스로 체포를 당했는데 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CJ그룹이 입장문을 오늘 내놨네요. 오늘 이거 대담대담해서 얘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예. 네. 어제 저녁에 혼자 택시 타고 인천지검을 방문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구속시켜 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랬어요. CJ그룹이 입장문을 내놨는데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 어떠한 네. 처분도 달게 받겠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재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포토라인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네. 아버지인 이재현 회장이 몇 년 전에
그 세금 포탈로 징역 4년 받았는데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맨날 있었죠. 지내다가 한참 지냈죠. 걸려가지고 혼났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결국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긴 했는데 네. 빨리 뭔가 이 진화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검찰에 확 보내버린 거 아닌가? 네. 모든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도 나오고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네. 그러면은 이선호 씨가 가지고 들어왔던 액상대마, 이 액상대마가 금수저들의 마약이라고 불린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SK 현대그룹 3세들도 액상대마를 썼었고요. 네. 빅뱅 멤버의 탑 네. 이런 금수저들이 애용하는 마약인데 왜 금수저들은 이 재벌 2세 3세들은 액상대마를 좋아할까? 쓸까? 네.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전자담배 같이 쓰는 건데 네. 1g에 10만 원이 넘는데요. 20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금값보다 비싸요. 금값이 왜 3.3g에 지금 20몇만 원이잖아요. 네. 금값과 선호배가 비교를 비싸요. 하니까 확 그렇죠. 와닿네요. 네. 근데 한 번에 이 액상대마를 흡입할 때마다 한 0.5g 정도 한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1g으로는 두 번밖에 못 피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건데 네. 왜 그러냐? 이 환각성이 아주 강하고 네. 농축이 돼가지고 냄새가 잘 안 난대요. 그래서 가져다니기도 좋고. 네. 그래가지고 이 소위 있는 사람들만 금수저들이 가능한. 금수저 젊은이들이 액상대마를 많이 쓴다. 이런 네. 보도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183번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서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는 보도가 조금 전에 왔다고 2183번님이 전해주셨어요. 고위 관계자 해명 내일 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혀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보도국의 박성지 보도국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퇴근길을 유쾌하게 책임집니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대담. 네, 목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그리고 셜록의 이명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머리 너무 멋있어요. 아, 저 머리요. 네. 녹발 마녀전. 네, 고맙습니다. 목요일 대담은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앱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분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격적인 주제 얘기하기 전에 조승원 기자한테 질문이 왔어요. 3308번님이 조 기자님,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때 기자들 태도 그리고 질문 수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했어요. 예, 조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그러니까 네, 하는 방송 거죠. 시작하기도 전에. 네, 숨도 돌리기 질문. 전에. 예. 네, 글쎄 그 다음 날 저도 다는 못 봤고요. 다는 못 봤고 얼추 많이 봤는데 다음 날 회사 가서 이게 후배한테는 그랬습니다. 후배들한테는 어디 가서 기자라고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기자들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저도 어차피 기자니까요. 네, 기자들을 변명을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그 게임의 룰 자체도 좀 유리한 룰이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후보자한테. 무제한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준비 시간이 짧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야당 출입 기자들을 데리고 했으면 네. 그보다는 좀 나았겠다. 근데 이게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이게 제한을 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네. 아마 처음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자들에게 불리한 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질문은 정말 참 그렇더라고요. 진짜 좀 한숨 푹푹 나왔습니다. 보기가 민망한. 네, 좀 약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기자가 너무 많아요, 진짜. 네, 동의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인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대로 된 기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거기 갔으면 또 버벅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기자들한테 제가 돌린다는 것 자체도 저도 참 그런데
그래도 이명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때 제가 좀 약간 TMI지만 이삿짐을 싸야 돼가지고 네. 하루 종일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진짜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걸 지치지 않고 대답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일요신문 기자가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그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되게 부적절한 것으로 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특정인한테 물어보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물론 전화해서 물어봐서 그걸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하는 건 저도 뭐 찬성을 하는데 그것도 조금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찌됐든 청문회가 기적처럼 다시 되살아났어요. 내일 열릴 예정인데 뭐 아쉬운 점도 있고 어느 정도 해명이 뭐 수긍이 가는 지점도 있었을 텐데요. 내일 청문회에서 이것만은 좀 풀어줬으면 하는 부분, 어떤 의혹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명선 기자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네. 지금 초점이 동양대 총장상으로 넘어간 거 맞는 거 갑자기 같아요. 어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네, 조금 그래도 정리하면은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을 지원했을 당시에 자기소개서에 어머니가 교수로 일하던 동양대 봉사활동 한 거를 어쨌든 썼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성해 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표창장 준 적 없다, 그리고 결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논란이 커진 건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네티즌 수사대가 이 총장상을 좀 뒤졌더라고요. 아, 네티즌 수사대가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의혹 관련된 거를 좀 추려봤더니만 동양대 총장상을 약간 뿌리듯이 좀 많이 준 정황이 보입니다. 그 예를 들어 어린이 인성문화 강좌에서 네. 글 잘 쓴 어린이에게 뭐 동양대 총장상을 10여 개 한 번에 준 어떤 캡처 같은 것도 돌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천문관측 캠프에서도 참가하면은 좀 주는 그런 것들이 글로 남아 있거든요. 그게 청문회에서 좀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총장상의 의미가. 당시 너무 남발됐던 것은 네. 아닌가,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그렇죠. 아닌가. 아까 나왔지만 사실 총장상을 줄 때 일일이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핫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조승원 기자는 어떤 의혹이 참 여러 가지잖아요. 사모펀드도 있고 딸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일 과연 얼마나 저쪽에서 들고 나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예행 연습 한번 한 게 조국 네. 후보자 입장에서 예행 연습을 한번 한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그건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후보자 모르겠어요. 입장에서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도움될 수도 있고, 네. 혹은 그때 나왔던 발언이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도 수도 있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그런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달라지는 답변, 그런 뉘앙스가 달라지는 부분도 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또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뭐 특별히 지금 어떤 의혹이 풀려야 된다 이거는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게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의혹이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의혹이 뭐 풀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그렇죠. 네, 김희진님, 조승원 기자님 당황하셨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서 언론인의 사명으로 팩트 끝까지 알려주세요. 파이팅 해보아요. 그리고 이은자님, 조승원 기자님은 잘하실 거예요. 팩트의 1인자, 국민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엄청난 응원 문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드디어 열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실 모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풀어야 될 법적 쟁점들 어떤 게 있을지 3, 4부에서 저희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따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고 듣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